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안내보다 5월 1주차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월 30일 그리고 5월 1일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증시가 열렸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5월 초반 증시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차트 몇 개 보겠습니다. S&P 500이고요. 지금 수요일까지는 쭉 잘 상승하다가 휴장인 우리나라가 휴장이었을 때 이틀간 약 4% 정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볼까요? 네, 다음 차트 나스닥 차트인데 역시 급락을 보였고요. 우리나라와 동조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높은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동안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네, 코로나19에도 오히려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었던 아마존 또한 급락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은 폭등을 했지만 방역비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도 조정을 보였고, 자, 그리고 테슬라 유명하죠. 전기차 관련 뭐 대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왔다갔다 편차가 심하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 테슬라 또한 급락을 보였습니다. 급락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죠. 앨런 머스크 이 미친놈, 앨런 머스크 이 CEO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남겼어요. 제정신인가 싶어요, 솔직히. 아주 주주들을 아주 호구로 보나봐요. 자, 이렇게 짧게 차트를 봤는데 S&P 500, 나스닥, 미 증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함과 동시에 TV에서든 어디서든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인 마냥 외쳐댔던 테슬라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개인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시장은 더 이상 커플링 현상이 없다. 미 증시와.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이제는 은근히 많아요. 물론 계속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옛날에 개인 투자자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지금 수치가 있고 플러스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고 조정이 안 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최근에까지 뭐 시장의 주력이었던 2차전지까지 이제 다시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뭐 급락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대응의 관점으로 일단은 관점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미국 증시의 차트를 살펴봤는데 미 증시의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게 된 이유와 연휴간 우리가 쉬는 연휴간 나왔던 주요 이슈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동안의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부분이겠죠. 자, 기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다시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북한의 특이사항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옳았고 이로써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그랬듯 단기적으로 끝났습니다. 뭐 빅텍이나 스페코 등 연휴 전에 시간 외로도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아니야 김정은 이건 가짜야 이러기보다는 재빠른 정리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김정은이 살았다? 뭐 이는 긍정적으로 이슈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냥 이슈로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김정은 관련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이슈라고 할 만한 거를 또 체킹을 해보자면 코로나19 이슈 참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여전히 코로나19 이슈는 대단해요. 일단 미국에서의 코로나 이슈가 왜 중요한지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죠. 미국은 전 세계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등 제조업 기반의 나라에서 공산품을 만들면 달러를 찍어내서 그것을 소비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당연히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이슈는 우리도 계속 체킹을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니까 미국의 소비가 멈추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정말 경제 공황급의 힘듦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미국
하면서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이 70%인 나라입니다. 수출이 70%인 나라이고 정치권에서 지금 정부에서 내수 경기 부양한다고 난리치죠. 디지털 뉴딜이다, 대규모 SOC 사업이다,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는 정말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내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주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돈 벌죠. 물론 민감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맥점은 미국이 경제 재개를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냐입니다. 즉, 치료제, 백신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과하게 표현하면 병 걸려서 죽을 것이냐, 굶어 죽을 것이냐의 선택 기로에 있다고 표현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오늘 한국 시간 5월 2일자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금 3.2만 명, 3만 2천 명으로 계속해서 3만 명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만 본다면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이슈가 끝을 내려면 치료제나 백신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연휴간 큰 이슈였죠.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와 같은 치료제나 백신이 효과를 입증하고 임상을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여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유통된다면 이 렘데시비르 값이 얼마냐, 비싸냐, 싸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우선 여러분도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미국 FDA는 긴급 승인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연휴간 이런 부분도 정말 큰 이슈였죠. 자, 일단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 승인 FDA에서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근데 이 내용만 보자면은 지금 확실한 치료 효과보다는 유의미한 치료 기간 단축이라는 부분에 집중했는데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지금 참 뭐 제가 재뿌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만 보자면 성기능 마비가 되는 등 또 부작용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렘데시비르 코로나19 국면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희망이 된 것인지 아니면 희망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지간히 띄우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코로나19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시비르 이거 관련주죠. 파미셀이 대표적일 텐데 주가는 분명히 요동치겠죠. 근데 어제죠. 미국 길리어드사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주가도 분명히 엄청나게 반등을 했었어요. 분명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연휴 동안. 하지만 마지막 날 정규장에서 4.82% 하락한 79.95달러로 마감했는데 시간외로는 한번 살펴볼까요? 네, 1.51% 정도 올랐네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미국 증시를 끝까지 견인할 만한 요소로서는 조금은 금방 사그라든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유가죠. 다음은 유가입니다. 한번 유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유가는 19.70달러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상승하게 된 이유는 이걸 보면 되겠네요. 네. 상승하게 된 이유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들려왔고 재고를 축적할 공간이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미국 산유량도 감산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 결국 공급단에서의 추가 액션이 유가 상승에 긍정적인 이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액션은 참 긍정적이죠. 하지만 마냥 참 계속 오른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기름을 소비해주지 않는다면 유가는 또다시 몇 번의 충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봐요. 결국 코로나19 이슈가 해결이 돼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유가에 대한 문제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제조업 지수, 흔히 PMI 지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슬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이고 지금 이 PMI 지수 또한 한번 당연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상황인데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제조업 지수, PMI 지수라고도 불리는데 이 지수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50,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이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으로 긍정적이고 50 이하면 축소 국면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였죠. 2001년. 이때가 2001년인데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2001년 이때 IT 버블이었어요. IT 버블. 주가가 이렇게 조금 내려왔죠. 많이 내려온 거죠, 사실. 그리고 2008년 이때죠.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이 제조업 지수가 반응하여서 급락했죠. 지금도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수준은 2001년 때 IT 버블 사태 수준으로 급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였던 36.9보다는 선방했어요, 현재. 하지만 이런 큰 폭의 조정은 시장이 두려움을 떨기에는 충분하죠. 이 이후에 항상 경제 하방이 뒤따라왔었거든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수치들 때문에 지수는 올라도 이거 이상한데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힘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실물 경제의 위축이 이제 느껴지는 이상 마냥 오르기만 바라고 투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정의 국면도 분명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슈라서 착해 볼 거는 미국 중국 대립 격화 추경화세 이슈 수면이 등장. 일단 기사를 먼저 볼까요? 이게 아마 이번 연휴간 가장 중요한 이슈일 듯 합니다.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전에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도 8월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장기적으로 하방으로 만들었던 이 무역 분쟁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무역 분쟁 2차 합의까지 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무조건 재선을 해야만 하는 트럼프의 입장과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는 것이 유리한 중국의 입장에서 다시 맞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사 내용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미국의 커들로 장관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트럼프가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불안감을 엄청나게 키운 거죠. 중국 또한 이에 따라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렘데시비르 FDA 승인 여부 등 미 증시 나름 괜찮았었어요. 이게 미 증시를 하지만 이 이슈가 미국 증시를 급락시킨 결정적 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관세 부과까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공포감만으로도 미국 증시가 폭락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동안 얼마나 중간에서 우리나라 증시 등골 빠졌습니까? 근데 코로나로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개인들의 힘만으로도 이만큼 끌고 왔는데 이것도 사실 불안한 게 사실이죠. 또다시 관세 문제로 둘이 싸운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둘 다 피해가 너무 커요. 일단 이러한 공포심을 키운 것까지가 트럼프의 액션으로 끝날 것이라 보고, 실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간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당장은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다시금 호재성 소식이 도배되지 않는 한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드렸던 이 부분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새로 생긴 마당에 이게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계속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띄우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든 안 되든 어찌되었든 5월 초반은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조정에 대한 우려 정도는 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응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코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종목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이때죠. 코스닥 3월 19일이죠. 이때 폭락분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조금 만회해주는, 코스닥은 정말 많이 만회해줬네요.
정말 많이 만회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애매하죠, 지금. 정말 바닥까지, 이때까지 내려갔을 때는 뭐 이거보다 더 빠지는 것도 힘들다. 뭐 이런 믿음 아닌 믿음으로 나는 버틴다라는 투자 관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버틴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나도 잃을 게 있는 상황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투자하는데 다소 지금 시점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부단히 컨택을 해 놓은다면 오히려 5월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호무역 등 글로벌화보다는 각국의 독립적 경제 구조에 대해서 니즈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죠. 그게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아무리 우리나라가 내수 활성화한다고 해도 경제산업 근간을 고려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수출이 70%인 나라인데 그렇기에 지금 산업별 컨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다면 이제는 조금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집중되는 산업을 제대로 컨택만 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수급이 그쪽 섹터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수익의 기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장이 하락하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과열권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익절 구간 또는 위치라면 현금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월 초반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깊게 생각하셔서 내 포트, 내 계좌의 현금 비중 등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5월 첫 거래를 앞두고 저희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 검색해 주셔서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방문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